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란의 1차 침입은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마무리가 되었지요. 자, 거란이 이렇게 물러나고 고려를 다시 건드리지 않았다면 참 좋았겠지만 2차 침략을 하게 되었으니 침략의 명분은 신하가 임금을 죽인 죄를 묻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려에서 일어난 강조의 정변을 일으킨 강조를 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라는 건데요. 강조의 정변, 어떤 사건일까요? 사실 수다몽에 천추태후 영상이 있어요. 그때 이 사건과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등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란의 2차 침입에 대한 연결고리인 만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아야겠습니다. 자, 고려는 태조 왕건이 건국을 하고 해종, 정종, 광종, 경종을 거쳐서 이제 또 성종이 6대 임금이 됐지요. 그런데 성종의 전대왕인 경종은 말년에 향락에 빠져 지내다가 병으로 쓰러지게 되는데요. 경종 아들 왕송은 당시에 너무 어려서 갓난아기여서 그대로 왕위에 오른다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촌 동생이며 누이인 문덕왕후의 남편이면서 자신의 왕비들의 오빠인 성종에게 선의를 하고 붕어하게 되죠. 아유, 너무 복잡하다, 그죠? 사촌 동생인데 누이의 남편이면 매형이면서 그리고 이제 왕비면 자기 아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오빠니까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요? 형님인. 아유, 이렇게 복잡한 가족관계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순수한 왕씨 왕조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했었죠? 자식들끼리도 혼인을 할 수 있다는 종례혼, 근친혼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왕씨성을 따르게 하고 딸들은 어머니 모계성을 따라서 이복남매끼리도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보니까 정말 아주 복잡한 가족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경종은 일단 왕비가 5명이 있었는데 셋째, 넷째 왕비가 헌해왕후 황보씨, 헌정왕후 황보씨 자매였어요. 이 자매가 바로 사촌 남매이면서 성종의 동생들이에요. 자, 그리고 경종의 아들 왕송은 바로 헌해왕후 황보씨의 아들입니다. 사실 헌해왕후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바로 왕위에 오르면 참 좋았겠는데 오빠가 왕위를 잇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서운한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성종이 일찌감치 이 경종의 아들 왕송을 계령군으로 봉해서 자신의 군호를 물려주면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다는 뜻을 내보입니다. 경종이 자신을 후계로 삼아서 왕으로 만들어줬으니까 나도 이번에는 당연히 경종의 아들을 후계로 세우는 것은 의리상 당연하다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사실 성종은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둘이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또 없기도 했습니다. 경종 사망 당시 헌해왕후는 18살이었다고 하고요. 헌정왕후는 1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거죠. 자, 그렇게 홀로 된 두 왕비들, 어느 날 헌해왕후가 머물던 곳이 천추궁이라는 곳인데 이 천추궁에 잿빛 승복을 입고 삿갓을 쓴 남자 하나가 방문을 합니다. 헌해왕후가 신라 왕조의 원효가 강론한 금강 삼매경을 듣고 싶다면서 승려 한 사람을 부른 건데 이 승려가 바로 김치양이라는 인물이에요. 김치양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등등 아주 멋진 모습을 가진 인물이었던지 헌해왕후는 그만 김치양에게 푹 빠지고 맙니다. 고려사 열전 반역 김치양 편을 읽어보면 김치양은 동주인으로 천추태후 황보씨의 외족이었다. 그는 성정이 간교하고 성기가 능히 수레바퀴를 꿰 정도였다고 한다. 일찍이 머리털을 깎고 가짜중이 되어 천추궁에 출입하면서 추악한 소문이 자자하였으므로 성종이 그것을 확인하고 곤장쳐서 먼 곳으로 기양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성기가 능히 수레바퀴를 꿰 정도였다라는 기록은 아마 진시황의 친모의 애인이었던 노예,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빗대어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추태후도 나중에 이제 목종의 친모가 되니까 일부러 이렇게 빗대어서 비유를 해놓은 것 같네요. 여튼 이때 김치향은 성종에 의해서 곤장을 맞고 멀리 귀양을 갑니다. 자, 그리고 언니와 나란히 경종의 왕비가 되었었던 이 헌해왕후의 동생 헌정왕후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종 사망 후에 사가에 나가서 살게 됐는데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꿉니다. 저 높은 고개에 올라가서 소변을 놨는데 그 소변이 온 나라에 흘러넘쳐서 은빛 바다를 이루는 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 꿈 얘기를 딱 했더니 그거는 김유신 장군의 누이가 바로 꿨던 바로 그 꿈인데 장차 임금이 될 아들을 낳을 꿈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헌정왕후는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는가 말인가 하면서 개꿈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집 근처에 또 잘생긴 남자 한 명이 살고 있었으니 태조 왕건의 8번째 아들 왕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촌수로 따지면 대략 삼촌과 조카뻘쯤 되는데 조카 안녕 삼촌 안녕 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눈이 맞았고 두 사람은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헌정왕후는 임신까지 하게 되죠. 사실 뭐 고려왕실 법도에 따르면 두 사람이 삼촌 조카뻘인 건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헌정왕후가 선왕의 왕후라는 게 문제가 됐죠. 자, 점점 배는 불러오고 헌정왕후는 산딸이 되어서 이 왕후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대로 애를 낳았다가는 큰일이 나겠다라고 생각한 왕후의 식구들이 성종에게 알리기 위해서 마당에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지릅니다. 이건 역시 김유신이 썼던 방법과 같은 방법이지요. 아이고 이 왕자의 집에 불이 났어 하고 백관이 달려오고 성종도 급히 왕후의 집을 찾게 됐는데요. 이때 모든 자초지정을 다 알게 된 성종은 왕후를 지금의 사천, 그러니까 사수현으로 유배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헌정왕후는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껴서 몹시 부끄러워서 몰래 빠져나가서 집으로 가던 도중 대문 앞에서 아기를 낳고 그만 목숨을 잃게 되지요. 자, 이렇게 아버지는 멀리 떠나고 엄마를 잃게 된 어린 아기 성종은 유모를 구해서 아이를 잘 돌보게 하는데요. 어느 날 애가 잘 크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 아기를 좀 데리고 와봐라 했더니 성종을 보자마자 아버지 하고는 덥석 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이 어린 게 무슨 잘못이 있겠나 싶으면서 굉장히 안쓰러움을 느껴서 결국 이 아이를 사수연으로 보내서 아버지 왕욱과 함께 지내게 하죠. 그런데 이 왕욱마저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그만 사망을 하면서 다시 고아가 된 이 아이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대량군으로 봉해지면서 왕손으로 대접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태조 왕건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통성이 있죠. 자,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롭게 자란 이 아이, 불운의 신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고 그의 앞날은 긴 어둠이 들이오게 되지요. 성종은 38살 젊은 나이로 또 사망을 하게 되었으니 자, 일찍 계령군으로 봉했던 왕송이 18살의 나이로 고려 제7대 임금 목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목종이 바로 이 헌해왕후의 아들이니 헌해왕후는 태후로 책봉이 되면서 섭정을 하게 되고요. 그녀가 머물던 곳이 천추궁이었다고 해서 그녀를 천추태후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사람, 10여 년 전에 귀양을 갔던 김치향이 의기양양 돌아오게 됩니다. 자, 김치향은 천추태후의 비호를 받으며 300여간이 넘는 집을 짓고 누정, 정원, 연못을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놓고 거기서 천추태후와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섭정을 하게 된 천추태후의 개인적 정치적 파트너가 돼서 실세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김치향은 최고위직인 정이품 우복야 자리에 오르고 이 관리들의 인사권을 틀어지게 되면서
그의 친척들과 일당들이 온통 요직을 차지하고 이 세력들이 온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뇌물을 공공연하게 챙겼으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종은 사실 이 김치향을 내쫓고 싶었지만 굉장히 좀 효자였다고 하지요. 조금 마마보이였다고도 할까요? 어머니의 뜻을 거스리는 게 두려워서 그를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죠. 자, 성종은 유교 정책을 실행을 했었는데 천추태후는 이를 다 버리고 상무 정신을 부활시키고 고려 전통 의식을 재개하는 한편 불교와 도교를 장려하는 등의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북진 정책에 대한 상징적 과시를 하기 위해서 목종을 4차례나 서경 행차를 또 하게 하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사찰을 대대적으로 창건을 하고요. 또 이 궁 안에 신선신앙이 담긴 낭원정이라는 정자까지 짓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성종과 정치 노선을 같이 했던, 뿌리를 내렸던 유학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천추태후가 섭정을 한 이후로 건세를 잃게 된 이 지식인 세력들이 헌정왕후와 왕욱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 왕순을 왕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목종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다음 왕위에 오를 사람은 대량군 왕순이다 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목종 6년인 1003년 천추태후가 아이를 낳습니다. 누구의 아이일까요? 바로 김치향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거죠. 목종은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좀 잘해보고 싶었지만 어차피 정사는 다 어머니 천추태후가 간섭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정사의 관심을 잃고 우충정, 유행간 뭐 이런 인물들을 총애하면서 놀자 하게 되는데 유행간이 굉장히 또 인물이 좋은 남자였다고 하는데요. 목종은 그와 연인관계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즐겼다고 하는 거니까 목종이 아이를 낳을 확률은 거의 희박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천추태후는 욕심이 생깁니다. 김치향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다음 왕위에 올리고 싶어 했죠. 자, 그런데 방해물이 있었죠. 대량군 왕순. 먼저 이를 치워야겠다라고 생각한 천추태후는 12살 된 대량군 왕순의 머리를 깎아서 순교사라는 절로 출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순교사에 괴상한 별을 보았다라는 소문이 퍼지죠.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마당에 딱 떨어졌는데 그게 용이 되더니 다시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게 대량군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대량군이라면 필시 엄청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나는 것이고 이 순교사의 승려들은 대량군이 왕이 될 것으로 굳게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천추태후는 그런 소문까지 나도니 대량군 왕순을 그대로 둘 수 없어 그를 죽여야겠다 하면서 궁녀를 보내서 독이 든 술과 떡을 먹게 하는 등 대량군을 죽이려는 여러 시도를 했는데 승려들이 계속 보호를 해주면서 대량군은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다시 천추태후가 이 대량군을 이 남경의 삼각산 신혈사로 내려보냅니다. 신혈사는 굉장히 조그마한 암자예요. 진관이라는 스님이 수련을 하는 암자였어요.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는 사람이 적으면 암살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진관 스님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이 침상 밑에 지하실을 마련해서 이 뭔가 궁궐에서 사람이 나왔다 하면 그 안에다가 대량군을 숨겨서 계속 대량군의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목종 12년인 1009년 목종이 상정전에 연등 행사를 관람하고 있었는데 궁궐 기름 창고에 불이 번져서 천추전까지 태우는 큰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불에 대해서는 정말 지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연 발생한 것인가 질렀다면 누가 질렀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튼 이 불을 보고 뭐 어머니가 잘못된 건 아닌가라는 뭐 큰
염려를 했던지라 목종이 병이 들어서 두문분출하게 됩니다. 재상이랑 신하들이 목종 병문안을 하려고 하면 유행관이 지금 임금님이 왕께서 기력이 약해져서 누워 계신데 나중에 따로 부르겠다 하셨다 하면서 다 가로막는 겁니다. 자, 목종은 많이 아픈 걸까요? 물론 병석에 들어 누운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때 목종은 중대한 결심을 하고 어떤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 전에 목종은 대량군이 비밀리에 보낸 글을 받았는데요. 간악한 무리들이 사람을 보내 둘러싸고 술과 떡을 주었는데 신이 먹지 않고 까마귀에게 주었더니 까마귀가 죽었나이다. 위급함이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신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쓰여진 편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대량군을 암살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김치향이 이 자신의 측근 유충정을 포섭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이미 김치향에게 넘어간 측근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목종은 급히 사람을 보내서 대량군을 궁으로 데려오게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굳게 믿고 있던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에게 서신을 보내서 얼른 수도로 올라와 자신을 호위하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자, 이 임금의 서신을 받은 강조 급히 개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가는 도중에 조정에서 죄를 얻어 쫓겨나서 조정의 원망을 하는 이들을 용천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개경은 태후와 김치향이 사직을 빼앗으려는데 공이 가면 공이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왕명을 위조해서 불러들이는 게 분명하다. 본토에 들어가서 의병을 일으키고는 나라를 구하고 장군도 구하는 게 현명한 길일 겁니다. 라는 거짓을 흘립니다. 도대체 이 편지는 왕이 보낸 게 맞나 안 맞나 고민을 하는데요. 또 더 나아갈 수도 없었던 것이 태후 측에서 도중에 길을 막고 오고 가는 사람을 차단했으니 정보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를 본 강조의 아버지가 자신의 종을 승려로 변장시켜서 급히 강조에게 보내는데 종이 대나무 지팡이 속에 왕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간용들이 마음대로 권세를 누리니 군사를 이끌고 와서 국난을 평정하라 라는 밀서를 이제 지팡이 속에 넣어서 강조에게 간 겁니다. 자, 아버지의 말을 믿고 강조는 5,000명의 군사를 출동시켜서 평주에 이르게 되는데요. 거기에 와서야 왕이 안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아니 근데 내가 지금 군사를 일으켰잖아. 괜히 반란군으로 몰려서 큰일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부하들이 이미 칼을 뽑았는데 거두었다가는 되려 역적이 될 뿐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된 바에 이 능력 없는 왕을 패하고 새 왕을 옹립하면 됩니다 하면서 옆에서 부추겼고 강조도 그래 기양 뽑은 칼 무라도 베자 라는 심정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강조와 그 군사들은 궁궐로 난입하게 되고요. 목종도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구나를 인지하게 되죠. 강조는 성상께서 병환이 위독하신데 세자를 정하지 못했으니 간악한 무리들이 왕위를 엿보고 있습니다. 또 유행관 등의 이 참소와 아첨만하는 이들이 있으니 이들을 모두 이 악한 무리를 제거하고 여러 사람들의 울분을 통쾌하게 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량군을 맞이해서 대궐로 나가는데 성상께서 놀라실까 두려우니 용흥사나 기법사에 나가 계시면 이 간악한 무리들을 다 소탕하고 난 뒤에 다시 맞아드리겠습니다 라고 강조가 얘기를 하니까 목종이 이미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랫바를 이미 알겠다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강조는 사람을 보내서 대량군 왕손을 데려오게 하는데요. 이 강조에 의해서 왕이 된 그는 바로 고려 제8대 임금
현종입니다. 김치양, 유행간 등 권세를 누렸던 7명이 죽임을 당했고 태후의 친속 30여 명이 섬으로 유배를 갔지요. 자, 그리고 목종은 폐위당하게 되고 나라를 양보했다라는 뜻의 양국공으로 강등돼서 이 천추태후와 함께 충주로 떠나게 되는데요. 행차가 적성현, 지금의 파주 땅에 이르렀을 때 강조가 이 상약직장 김광보에게 독약을 올리도록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독약을 딱 올리니까 목종은 아니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죽느냐,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죠. 자, 그런데 김광보가 같이 따라갔던 중금, 안패 등에게 이 강조 장군이 말하기를 만약 독약을 올리지 못하면 독약을 안 먹거든 이제 직접 임금을 죽이고 자살로 보이게 하라라고 명을 내렸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지금 너희들 모두 다 남김없이 일족이 멸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라는 협박을 합니다. 자신도 죽고 일족이 죽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밤이 깊어지자 안패 등이 결국은 왕을 시해하게 되었는데요. 왕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라고 아뢰고 급히 문짝을 깨서 문짝으로 임시관을 만들어서 매장했다가 한 달 뒤에 화장되었고 능도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나라의 왕이 굉장히 마지막이 굉장히 씁쓸한 마지막을 맞게 되었네요. 자, 아들이 이렇게 죽었지만 천추태후는 계속 살아갑니다. 할머니의 고향인 황주에 머물다가 현종 20년인 1029년 궁으로 돌아가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불우한 고아 생활과 수차례에 걸친 생명의 위협을 이겨내고 18살 어린 나이로 고려 왕이 된 현종. 행동을 조심하고 이제 왕이 됐으니 성실히 정사에 임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니 일단 거란의 행보가 수상쩍었습니다.